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 번잡했던 마음을 어루만져줄 아늑한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오래된 기억을 머금고 누군가의 손길로 다시 태어난 카페들. 그 안에 담긴 고즈넉한 정치와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백마강이 흐르는 마을 부여 규안면.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풍경이 정겹게 느껴지는데요. 마을 한가운데 꽤나 오래돼 보이는 집 한 채. 바깥 세상과는 달리 이곳에선 시간도 더디 흘러갈 것만 같죠? 그런데 이곳이 커피집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한옥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조훈, 김수진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집은 시골 할머니 댁에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소품들이나 공간들을 잘 보존하고 있어서요. 오시는 분들이 저희 집 오면 그런 것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구석구석 보물을 찾듯 추억의 물건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골동품 가게에서나 볼 법한 소품들이 가득합니다. 저희가 이 집을 사서 이 집에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하면서 어울릴 만한 거, 그리고 제가 써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남겨두고 저희가 이렇게 곳곳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자 그릇은 추억이 굉장히 오래된 추억을 갖고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이런 거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귀촌해서 이 집을 이제 지나다 가는 길에 구하게 된 거예요. 한 4년 전인데요. 한옥집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와서 이 집을 보고 결정해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집, 곧 지워질 풍경이었죠. 하지만 부부는 시간과 추억이 만들어낸 가치에 반했고 일부러 흉내내려 한 듯 할 수 없는 세월의 흔적과 멋을 살려 이렇게 카페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 집을 만난 걸 운명이라 말하는 부부. 제가 유난히 한옥을 좀 좋아해서 딱히 여기다 뭐 가게를 하거나 뭘 하려고 구매를 했던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 집에 사진 한 장을 봤는데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앞뒤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덜컥 이 집을 구했죠. 회사를 샀습니다. 크게 여유가 없어서 이 집을 사는데 모든 걸 다 털어 넣어갖고 다른 사람은 살 여력이 안 돼서 일단은 둘이서 고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 했죠. 저희가 전기 배선 작업부터 해서 목공부터 저희가 다 했죠.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뭐 너무 막 무식하게 일을 해서 지금 사실 뭐 골병도 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살이를 끝내고 아는 이 하나 없는 곳에 와 오롯이 둘이서 카페를 일궜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저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으니까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경제적이었으니까 여기 시골에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뭐 공간이 되어서 경제적인 것들이 동반되고 있으니까 가장 만족하죠. 거기에서 만족하고 가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건 이제 둘의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서울에서 하면서 둘이서 같이 저녁을 먹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연애할 때 말고는. 그래서 같이 저녁은 먹자 이 나이에. 그래서 이제 좀 일찍 영업을 종료하고 둘이서 저녁 먹고 뭐 운동 삼아 산책도 나갔다 오고 벼가 자라는 과정이나 뭐 벼가 익어서 추수하거나 하면서 아 이렇게 계절이 가는구나 그런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계절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행복해요. 살면서. 네.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더 좋아할까? 꾸미고 가꾸고 고민하는 일도 커다란 즐거움.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이 곳곳에 스며 있는데요. 대부분 남편의 아이디어랍니다. 제가 전공 자체가 또 디자인 쪽이었고
회사 다닐 때도 홍보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유난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남편이 유난히 공을 들인 게 있다는데요. 방마다 창을 내 액자 속의 수채화처럼 밖을 내다볼 수 있게 한 것. 눈안에 들어온 풍경은 그 자체로 작품이 됩니다. 소품 하나하나부터 자리 배치까지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죠? 어떻게 보면 도심권하고는 좀 먼 곳에 있잖아요. 저희가 차를 타고 오시다 보면 뭐 논도 보이고 밭도 보이고 옛날 집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곳까지 굳이 와서 커피 드시고 이런 풍경, 이런 공간 구경하시고 가시는 이유 자체가 있어서 오시는 건데 저희가 그만큼 또 관리를 잘 해야만이 오신 분이 또 조금이나마 힐링 받고 가시고 편안한 마음 갖고 여기서 즐기다 가시는 거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이런 뭐 비주얼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꽃을 놓는다든지 뭐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거는 제가 또 좋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남편분은 꼼꼼한 성격, 세심한 성격. 아내분은? 아니, 너 털털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집사람이. 집사람도 좀 치밀하죠. 약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터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싸움이 없습니다. 잘하는 건 잘하게 가만히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카페 운영할 때도 그렇게 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딱 업무가 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는 원래 시중 들고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고 집사람은 이제 대표님이시고 저희. 한마디로 실세라는데 아내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보면 경제권을 제가 쥐고 있으니까 실세는 맞죠? 근데 저 사람이 워낙 수학도 아니에요. 산수의 개념이 없어요. 손님한테 금액을 안 받는 거는 태반이고, 예, 잘못 받는 것도 태반이에요. 저희 아마 거기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맡겨놨다가 이러다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경제권을 뺏었더니 그 다음부터 저래요. 대부분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조경이나 이제 뭐 소품 구성이나 그런 걸 보고 여자인 제가 했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1%도 관여를 안 해요. 꽃도 제 손에 닿으면 죽어요. 그래서 전 접근 금지예요. 접근 금지. 그냥 저는 이렇게 감상만. 딱 한마디만 해요. 흰색 꽃이 훨씬 나은데? 그럼 이제 흰색 꽃으로 바뀝니다. 그게. 그래도 남편보다 자신 있는 건 커피 만드는 일인데요.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핸드드립 커피만 고집한다고 해요. 번거롭지 않냐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어느 커피숍이나 기계 커피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커피 맛이 싫어서 저희가 좋아해서 시작했던 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일을 갖고 있어서 집에서 이제 뭐 내가 좀 남는 시간에 저희가 먹으려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내려오면 우아한 건데 저희는 아무래도 생업이다 보니까 백조하고 똑같아요. 위에는 굉장히 우아한데 밑에는 정신없습니다. 이번엔 아내의 솜씨 좀 엿볼까요? 유난히 사랑받는 메뉴. 쌉싸름하면서 달달한 말차 푸딩, 연유 우유 위에 커피와 생크림이 차곡차곡 백설 라떼. 보기에도 예쁘지만 맛도 일품이라네요. 시골에 웬 카페냐던 걱정을 뒤로하고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로 만든 두 사람. 지금까지 그래왔듯 욕심 없이 물 흐르듯 살고 싶다고 해요. 저희는 딱히 그렇게 큰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뭐 크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뭐 다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저희는 지금 이 상태로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 말하는 것처럼 아프지 않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큰 욕심만 안 부리면 소일거리로 너무 막 무리해서 뭐 시간을 맞춰서 뭐 하지 말고 소일거리처럼 가끔씩 오는 손님들 받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사람인지라도 가끔 이제 그걸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하자. 생각보다 제가 나이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느리지만 여유로운 삶을 선택한 부부. 그 푸근하고 넉넉한 미소를 닮은 카페엔 가을과 함께 행복이 익어갑니다.
이 마을에도 가을이 한창이네요. 금강을 끼고 옹기종기 모여 살아가는 시골 마을. 황금빛 가을 들녘이 가을의 풍요로움을 더하는데요. 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 특별한 카페가 있다네요. 네, 안녕하세요. 시골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는 여기 칠산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성숙이라고 합니다. 카페가 어디 있어요? 좀 잘 티가 안 나죠? 바로 여기고요. 여기는 오랫동안 떡방앗간이었는데 10년 전에 제가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대문역 아담한 공간. 쉼없이 돌아가는 기계며 드나드는 사람들로 정신없던 곳이었죠. 오랫동안 시골 떡방앗간이었던 곳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와, 같은 공간 맞는 거죠? 우드톤의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나무로 만든 소품과 식물의 조화가 보는 즐거움을 더합니다. 그런데 벽 한쪽을 차지한 나무 장식,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 창호인데요. 이걸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저희 남편입니다. 목공 자격증 중에 가장 어렵다는 문화재 수리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직접 만들었거든요. 지금 아마 작업장에서 작업하고 있을 텐데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따라오세요. 카페 옆에 작은 목공방. 여보. 안녕하세요. 목공방 운영 중인 남편입니다. 저희 금손 남편이에요. 근데 카페에 있는 거를 대부분 다 만드셨다고요? 네, 의자 말고는 전부 등이며 창호며 전부 제가 만든 거예요.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금손입니다. 직접 디자인을 만들었다는 소품들. 전문가의 솜씨가 엿보이죠? 나무로 된 블루투스 스피커며 플레이팅 도마도 카페를 찾아온 손님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다고 해요. 남편분은 인테리어 담당이시고 그러면 아내분은 커피 판매 담당? 네, 뭐 음료 만드는 일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가 원래 떡방앗간이어서 전통을 좀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떡도 아침마다 따로 만들고 있어요. 방앗간 한쪽은 그대로 남겨둔 아내. 10년 동안 다져온 실력을 묻어두기 아까워 카페 메뉴로 떡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능숙하지만 떡방앗간을 하기 전엔 떡을 만들기는커녕 먹을 줄만 알았다네요. 솔직히 말하면 창피한 얘기지만 찹쌀, 맵쌀 구분도 못했었어요. 네, 여기 와서 이제 좌충우돌 배우면서 지금 이제 10년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가 됐죠. 떡은 이제 뭐 누가 하고 해도 뭐 자신 있어요. 그날 판매하는 떡 종류가 바뀐다는데 오늘은 시루떡과 쑥개떡이네요. 고소한 흑임자 라떼까지 곁들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전엔 뭘 하셨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서울에서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하던 일이 진짜 그야말로 폭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려오게 된 계기가 됐죠. 원래는 인터넷 쇼핑몰이 망했다는 생각을 제대로 안 하고 폭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한번 이어가보자 해서 택배가 되는 곳 어디면 되니까 라고 생각해서 강원도 태백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거기 가게까지 끝낸 상태였는데 그때 마침 지인이 먹고는 산다더라 하면서 떡방앗간을 소개를 해서 와 봤는데 사실 좀 너무 참담했어요. 심정이. 각자 하던 분야에서 인정도 받았던 부부. 하지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죠.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시골에 내려와 떡방앗간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답니다. 밖에서 보기에도 허름했지만 안에 들어와 봤는데 저는 시골 방앗간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깜깜하고 지금은 창문이 뚫려 있지만 그때는 창문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나마도 막 막혀 있어가지고 너무 어두웠어요. 어둡고 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든 저희 손으로 저희가 이렇게 버티고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초반에 삼천교육대에 온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이겨낸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로 횟수로 이제 10년째인데요. 그 떡방앗간 일 자체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돌아가긴 했지만 좀 더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서 남편은 이제 목공 일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저도 짬짬이 뭐 차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해서 같이 힘들더라도 좀 즐겁게 힘들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죠. 그래서 카페를 시작하게 됐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막막했던 시간이 지나고 이젠 제법 여유가 생긴 부부. 아내는 음료를 만들며 떡을 찌고 남편은 나무를 깎으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목공 솜씨도 제법 인정을 받아 주문도 늘고 있고요. 체험 공방을 열 계획까지 세우고 있답니다. 지금이 꿈만 같다네요. 단순하게 만족도로 따지면 100%? 100% 이상 150% 정도 만족하고 있어요. 카페 하면서 목공방 하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아 나도 이거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분들의 워너비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와이프는 와이프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수입도 그만큼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방앗간 할 때는 사실 9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좀 힘들었던 시절이라 지금 돌이켜보면 이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캠퍼스 커플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30년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로 살아온 부부. 어때? 햅쌀이라 그런 거 맛있네. 맛있지? 처음에는 참 그랬는데 지금은 떡이 참 좋아.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서 떡방앗간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고 아무도 안 믿었는데 참 생소해. 지금 이 상황이. 그거 기억나? 뭐? 우리 여기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겨울에 행주 빨아가지고 휙 던졌더니 쪼르르 굴러가면서 얼었던 거? 그때 영하 19도인가 그랬었지. 새벽에 쌀 담궈 놓으면 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방망이로 깨서 이렇게. 쌀 씻었었잖아. 남들이 얘기하면 아마 믿지도 않을 거야. 그동안의 고생과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 같죠? 부부의 희로애락이 담긴 이곳을 따뜻한 삶터이자 손님들의 쉼터로 만들고 싶다는 부부. 서로에 대한 마음도 점점 더 깊어지겠죠. 왜 부부인지 알 것 같은 시간이 지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또 뭐 독려하고 하면서 좀 더 단단해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일이 잘 안 된다고 할 때 옆에서 제일 필요한 단어 그 몇 마디가 힘이 되는데 그런 말을 이렇게 딱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하면 와이프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내 피를 나눈 피부치 부모나 형제보다도 가장 편한 사람이 남편이고 와이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부부 아닐까. 그거를 최근에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는. 네. 함께 가는 이 길 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벗이자 내 편이 곁에 있으니 오늘도 희망을 안고 달려갑니다. 부여의 또 다른 카페로 갑니다. 웅장하고도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한옥. 500살이 넘은 보호수가 마당에서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이곳, 주인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여에서 2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황영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옥인데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의 한옥이네요.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할까? 그런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볼거리가 많거든요. 들어가 보실까요?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조화를 이룬 실내. 전통의 아름다움이 깃든 소품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멋스런 공간이 사실은 오랫동안 방치돼 흉물처럼 여겨졌던 곳이래요. 제가 이 마을에 한 30년 살았는데 오며 가며 봤을 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 제 마음도 아팠고 앞에 정자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한옥을 다시 살리고 싶어서 제가 기회가 돼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기본적인 것은 전문가님이 해주셨지만 잘라서 조그마한 문틀 만들고 나머지 남은 문틀을 이용해서 직접 나무 베어다가 생강나무 베어다가 만드는 거거든요. 이 위에 천장도 다리 같은 판을 놓고 며칠 동안 그 한지에다가 풀을 붙여가며 제가 다 도배를 한 거예요. 관광농원으로 지어졌지만 제 주인을 찾지 못해 외로이 서 있던 건물이 사람의 온기를 타고 변하기 시작했죠. 버려졌던 문틀에 직접 풀을 발라 창호지를 붙이고 오동나무 가지를 잘라 장식도 하고요. 집안에서 쓰던 살림도구를 활용해 멋진 공간을 연출했답니다. 아이디어가 참 순하죠? 이것은 저희 시어머님이 쓰는 절구. 제가 여기다가 돌로 고추 갈아서 직접 김치도 담았던 그런 절구통. 이것은 저희 시어머님이 쓰던 맷돌. 이것은 저희 시어머님이 직접 쓰던 새우젓 항아리. 이게 다 옛날부터 제가 시집 올 때부터 있었던 물품이에요. 모든 게 저희 어머님이 쓰던 물품인데 어머님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놓으면 어머님 것을 간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놓게 됐어요. 석가래로 장식한 높은 천정과 널찍한 규모의 2층. 시간을 거슬러 아득한 과거로 데려다줄 공간인데요. 일상을 벗어나 특별한 여유를 즐길 수 있겠죠. 옛 물건들을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어릴 적에 소풍 갈 때, 봄, 가을 소풍 갔잖아요. 소풍 갈 때 김밥을 싸가던 도시락. 저희 친정에서 갖고 온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잘 보관하고 계셨더라고. 그 시절에는 좀 고급 도시락 아니었어요? 글쎄요. 아마 소풍 간다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 엄마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이것은 저희 집 대대로 대수용 술병이에요. 제사 지낼 때 쓰던 술병. 너무 정말 이조백자인데 보시다시피 살짝 조금 기스는 있어요. 어머니가 많이 모아놓으셨는데 그중에 일부였고 옛날 아버님이 직업 군인이셔가지고 그런 용품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제가 한옥 카페이라 그래도 현대식 물건보다는 옛날 물건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갖다 놓게 됐어요.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옛 추억들을 생각이 난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곳은 갤러리 카페로도 소문나 있는데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깊이를 더하고 있죠. 황영란 대표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냐고요?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는 농사를 28년 동안 수박, 멜론, 호박 농사 시설하우스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렇게 농사를 짓다가 기회가 돼서 한옥 카페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한옥을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기와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와장에다가 그림을 그려볼까 해서 아크릴 물감을 사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주변에서 잘 그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쪽에 재능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옥 카페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건데요. 숨겨졌던 재능과 감각을 발휘하며 부여를 대표하는 카페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들은 버리라 했지만 모아뒀던 물건들도 진가를 발휘하고 있고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인두. 옛날에 화로불에다 놓고 쓰던 인두. 저희 친정엄마가 조금 동정 같은 한복 동정을 다닐 때 쓰던 인두입니다. 이것은 저희 아버님이 친정 아버님이 쓰던 주판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셨거든요. 이걸 직접 튕기며 계산하는 걸 저는 보고 자랐어요. 이것은 제가 시집 왔을 때 저희 시어머님이 쓰고 저도 역시 여기다 바람을 넣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으로 밥도 하고 물도 데워 쓰고 했던 물품이에요. 옛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늑한 공간입니다. 남들 보기엔 우아한 사장님 같지만 청소며 관리, 요리까지 할 일이 많다는데요. 손맛도 좋은 데다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에 재료 손질하고 요리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간다고 해요. 아침 7시에 나와서 호박부터 까고 호박 수프 하는 날은 호박 까야 되고 버섯 수프 하는 날은 버섯 정리해야 되고 7시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음식 만들고 정말 고되긴 하는데 그래도 맛있다고 해주시고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그때 보람을 느껴요. 손님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좋은 샌드위치. 한 번 먹어보면 또 생각나는 맛이라네요. 직접 달여서 만든 대추차, 수제청으로 만든 음료도 인기고요. 낮에도 멋스럽지만 해가 저물면 야경이 예쁘기로도 소문이 자자한데요.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본 후 휴식을 취하고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네요. 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황영란 대표. 저는 평생 농사만 짓고 그냥 주부로서만 살 줄 알았는데 우연찮게 이런 기회가 돼서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그림, 좋은 작가님들을 모시고 좋은 그림을 전시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고 정성껏 대접해서 힐링이 되는 공간이 만들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세련되고 번듯한 집 대신 세월을 품은 옛집에 반한 사람들. 빛바랬던 집은 이제 그들의 정성으로 저마다의 색과 향기를 풍기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려나갈 또 다른 이야기들이 궁금해집니다.